인간의 알미란 과연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경험론과 합리론은 서양 철학을 오랫동안 양분해온 서로 대치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철학 사적으로는 보통 합리론이 조금 더 일찍부터 나타났다고 여겨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 피타고라스 학파, 플라톤 모두 합리론 쪽과 가깝습니다. 합리론은 인간이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지식은 광범위한 뜻을 갖습니다. 먼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사소한 정보들도 다 일종의 지식입니다. 집에 빨랫감이 쌓였다든지 창밖에 눈이 내렸다든지 타는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일종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소한 것들에는 지식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철학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세상에 어떤 대상이 이런 상태라는 걸 내가 아는 거니까요. 다른 한편 이런 단순한 지식 말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지식도 당연히 있습니다. 한글이 1446년에 배포됐다는 것, 삼각형이 직선 3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는 MC 스퀘어,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지식이죠. 역사적 지식, 수학적 지식, 물리학적 지식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지식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지식에 가까운 무언가인 것 같습니다. 합리론자들은 여러 지식 중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 외적으로 얻은 지식을 구별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많은 경우 감각적 경험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빨랫감이 쌓였다는 걸 제가 아는 이유는 빨래통에 빨래가 쌓여 있다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혹은 전통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얻을 때도 많습니다. 뒷산에 직접 올라가 보지 않고도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마을 뒷산에서 도토리가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험적 지식의 특징은 세계와 접촉하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감각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든 모두 어떤 식으로든 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 쪽에서 내 쪽으로 지식이 전달되죠. 반면 순전히 내 머릿속으로 이성적인 추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적 지식이 대표적이죠. 수학자는 수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내면적 직관을 사용합니다. 세계에 대한 경험보다 내적인 추론 능력이 핵심이죠. 합리론자들은 대개 이렇게 내면적인 이성을 활용해 얻은 지식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우월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모든 개별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이데아야말로 진정한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갖는 개별적인 경험들은 다 의심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을 추상해서 얻은 이데아에 관한 지식은 훨씬 더 완전한 진리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현실의 감각적인 원에 대한 경험은 다 불완전하지만 수학적 직관을 활용하면 완벽한 원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대의 대표적인 합리론자인 데카르트는 모든 경험을 의심에 붙이고 난 후 얻어지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쪽에서 내 쪽으로 전달되는 모든 지식은 사실 그게 다 꿈일지도 모르고 어떤 사악한 과학자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에서는 외계인들이 하늘의 별의 모습을 조작해서 지구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오로지 나의 이성을 통해서만 얻은 지식이 분명 존재하고 그 지식은 다른 지식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합리론자들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경험하면서 지식을 얻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구조나 능력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거나 찾아나가는 것이 지식 탐구의 진정한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리론자들은 내재적인 지식의 존재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재적이라는 건 원래부터 본성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경우 인간은 원래 이데아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걸 잊어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더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 열악하고 불완전한 물질 세계에 태어나면서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 영감을 받아서 그 내재적인 지식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 문법을 배우면 우리는 그 3단 문법이 옳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원래 그게 옳다라는 것을 옛날엔 알고 있었고 적절한 방법을 거쳐서 이 주제에 대해 주의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잊어버린 지식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대표적 합리론자 라이프니츠는 인간이 생물학적 본성을 타고나듯이 특정한 지식의 가능성을 타고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험은 그 타고난 방향성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전혀 다른 경험을 한 두 사람이라고 해도 만약 수학적 고찰을 하게 되면 똑같이 1 더하기 1은 2라는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지식은 결코 얻지 않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사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 지식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가 지식에 대한 합리론자들의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경험론을 살펴볼 차례가 됐습니다. 경험론 역시 고대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스토아파나 에피쿠로스 학파가 경험론과 가까운 견해를 펼쳤죠. 그런데 경험론이 좀 더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근대 영국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근대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몇몇 사람들은 인간이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경험적 데이터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은 잊어버린 지식을 상기하거나 타고난 지식을 발견하는 능력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짜맞추는 능력이라는 사상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영국에서 유명한 경험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근대 영국 경험론자로는 프랜시스 베이컨, 홉스, 로크, 버클리, 흉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순전한 이성의 힘만으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항상 경험이 있어야만 그걸 바탕으로 이성이 제 능력을 발휘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봤죠. 즉, 합리론자들이 가정하는 내재적 지식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경험론을 출발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로크는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텅 빈 채로 태어난 후 점차 감각적 경험을 쌓아가면서 지식을 발전시킨다는 거죠. 특히 경험론자들 중에서 흉은 조금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는 우리의 경험에는 인상과 관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인상은 감각, 감정, 욕구처럼 우리가 현재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는 손으로 책상을 잡고 있는데요. 이 경험에서 저는 손끝에 닿는 책상의 감각이라는 인상을 얻게 됩니다. 또한 만약 조금 있다가 배가 고파진다면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인상을 얻게 되겠죠. 고통이나 쾌감 등도 대표적인 인상입니다. 반면 관념은 이런 인상으로부터 파생되어 얻어진 정신적 현상입니다. 적어도 흉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책상을 만지며 딱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각은 이미 관념의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기 이전 저는 딱딱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무언가를 느꼈을 겁니다. 그 원초적인 경험은 직접적이고 현재적이며 우리가 세계에서 얻는 가장 근원적인 정보입니다. 이걸 흉은 인상이라고 부른 겁니다. 반면 관념은 이 인상에서 이미 어느 정도 멀어진 겁니다. 인상의 복제물을 머릿속에 만든 후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형성시켜 나가는 거죠. 딱딱하다는 느낌 자체는 인상이지만 이것이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관념이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단순한 관념뿐만 아니라 복잡한 관념을 발전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인상을 합치고 또 거기다가 여러 관념과의 관계까지 추가해서 복잡한 관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나라는 관념이 대표적으로 복잡한 관념이라고 흉은 생각했습니다. 흉은 사실 우리의 경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나 같은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할 때 그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제 겪은 일과 오늘 겪은 일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통의 몸에 영향을 끼치며 기억으로 서로 연결돼 있죠. 흉은 우리가 이런 경험의 다발을 나라는 관념을 구성해서 가리키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 대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정말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경험을 묶어주는 어떤 단위로서 나라는 것을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는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완전히 대치됩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내면적인 이성적 성찰을 통해 가장 확실한 절대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자아만큼은 정말로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이라고 생각했죠. 반면 흉은 우리의 경험을 그 자체로 정말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자아 같은 복잡한 관념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흉은 모든 관념은 궁극적으로 인상에 기초한다고 봤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의 활동을 하며 얻는 모든 경험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감각적,
감정적, 욕망적 경험으로부터 자라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관념은 얼핏 보기에 감각으로부터 가장 먼 추상적인 관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흉은 우리가 일상에서 온갖 불완전하고 불편한 것들을 먼저 경험한 후 그것과 대비되는 완전성을 떠올리면서 신관념을 발전시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신은 우리가 단순히 추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얻은 진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상에서의 직접적인 감각의 기초에 구성해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흉의 극단적인 경험론적 특성은 그의 인과성에 관한 견해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인과적인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얻습니다. 가령 바람이 불어서 바람개비가 돌아갈 경우 바람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식을 얻죠. 이는 너무나 합당한 지식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입증되는 팩트 같죠. 하지만 흉은 우리의 경험 그 어디를 들여다봐도 이런 인과적 관계는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건 1번 바람이 불고 2번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둘 사이를 원인과 결과로 이어주는 그 어떤 표지도 직접적인 경험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과적 관계는 우리가 생각을 통해 추론해낸 것입니다. 직접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복잡하게 구성해낸 관념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데카르트와의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과성이 내재적 관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과성의 관념을 타고났고 그걸 통해서 실제 세계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해석해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미 타고난 진리의 가능성을 잘 추적해 나가는 것이 인과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반면 흉은 이런 인과성의 내재성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비슷한 사건이 서로 가까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 그 둘 사이가 이어져 있다는 습관적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람이 불면 사물이 움직이는 걸 워낙 많이 보다 보니 바람이 불면 사물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발전하면서 원인과 결과라는 관념이 됐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 속에 실제로 인과법칙이라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 정신에 처음부터 인과성이 각인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합리론과 경험론에는 모두 다양한 버전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상태를 백지 상태에 가깝다고 볼수록 극단적인 경험론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인간의 지식 영역에 이미 처음부터 많은 것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할수록 극단적인 합리론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합리론과 경험론 모두 아예 완전한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교적 극단적인 경험론자로 평가받는 흉조차 일부 수학적 지식은 경험 이상의 인간 인식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인간이 수적인 관념들을 서로 연결할 때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그건 경험을 통한 학습과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합리론과 경험론은 완전히 칼로 무자르듯이 나눠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항상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합리론과 경험론 중 무엇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